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 정부가 진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갤럽마저도 지금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계속 빠질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에 이어서 김어준이도 아예 대놓고 이재명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맨 먼저 여러분께 분석해 드릴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유영하 의원이 지금 유승민이를 직격하고 났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보수 대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먼저 반성하라,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아서 유영하 의원이 사실상 유승민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면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 방향에 지금 뭔가 좀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지금 그동안에도 이제 몇 가지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꼬리를 때리는 이 모양새를 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진짜냐,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개편안을 지금 본래 말이죠,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 개편 이 발표 내용 요거를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기초연금 말이죠. 예. 자, 이 여론이 이제 너무나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사 1시간 전에 요 내용을 지금 이제 뒤로 밀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지금 갤럽 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갤럽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갤럽은 좀 이렇게 지금 50대 42 취임 이후 최저치. 예. 자, 또 다른 여론조사 조원 CNI도 취임 이후 최저치. 스트레이트 뉴스 38.9, 한국갤럽 45. 이렇게 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계속 빠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갤럽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요, 4월 두 번째 주 67에서 40이니까 무려 25가 빠졌고, 긍정, 그리고 부정평가는 24에서 50이니까 2배 이상이 지금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부정평가가 5%가 지금 올라가서 취임 이후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긍정평가는 42%로 3%가 하락해서 취임 이후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평가는요, 호남 지역과 40, 50 세대를 제외한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 광주하고 전북에서가 지금 이제 이 부정평가는 이제 18고, 그 외 지역에서는요, 서울하고 이제 부울경에서가 53, 인천, 경기가 50, TK가 63, 충청도도 55%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요, 40, 50대에서만 예외고 전 연령층에서 52에서 27%의 부정평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대도 부정평가가 38%, 50대도 지금 45%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뭐가 제일 크냐?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제일 부정평가에서 지금 1등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권한의 축소,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과 본인 재판 회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인 재판 회피, 이거 끝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 뭐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재판을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같은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당 지지들을 보면 말이죠, 민주당은 2% 내려서 39%,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이 25%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기초연금, 사실 그 기초연금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있는데, 요 공표 문제를 지금 느닷없이 뒤로 밀어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여론이 쭉쭉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시민이가 경고장을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오만 방자다, 왕정이다. 자, 김어준이도 드디어 말이죠. 지금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재명이 반성 좀 해봐. 한번 복귀해봐. 뭐 때문에 그런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명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김어준이를 비판한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어준이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집토끼들이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못 잡고 중도 실용, 외연 확장 노선을 하고 있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어준이가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치 인생에 처음 있는 종류의 시련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복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지난 25일 날 이재명이가 민주당 신임 지도 반천에서 뭐라고 했냐면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왼쪽은 좌파 핵심 지지층 개딸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김어준이가 소환하면서 지지층의 마음이 떠나면 그 표현 하나로도 하루 종일 이재명을 타박하고 평가절하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이가 최근 유튜브에서 이재명한테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왕정이다. 이렇게 강도롭게 비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왜 나서서 비판하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자, 그래서 유시민, 김어준이가 말이죠. 이 계열로 따진다면 정청래 계열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청래 측에서 이재명이를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시민이나 김어준의 공통점은 뭐냐? 이재명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바닥 깨진 독같이 계속 빠지는 것은 집토끼들이 도망갔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실용과 외연 확장을 강제하는 이재명하고 지금 개딸들이 지금 각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 친명계는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식은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졌다 반등한 거는 문재인 정부 사례가 유일하다. 이렇게 김어준이가 지난 24일 날 본인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어요. 요거를 이해식이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때도 30% 아래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반등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하고 있고요. 박선혜도 친명으로 이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시민이가 이재명을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요. 평론이 아닌 감정을 쏟아낸 것 같다. 유시민의 발언은 어불성설이고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정진욱도 말이죠. 유시민에 대해서는 작가가 아닌 무당이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박홍근이도 말이죠. 유시민에 대해서는 함께 판 우물에 침을 뱉는 행위다. 자, 근데 말이죠. 이렇게 몇몇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재명을 감싸는 즉 김어준과 유시민을 비판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상 친명계 내수도 이거 이재명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킬 만한 카드가 별로 보이지 않네 이러면서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곽에 쓴 소리를 내부 총질로만 치부하기에는 지지층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비틀비틀 이재명 정권이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중요 대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금 말이죠. 연금을 지금 이제 그 조정하는 문제, 요 연금 조정 문제를 갖다 지금 오늘 지금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발표할 시간, 1시간 전에 요 발표를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말이죠.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가 이거는 이제 주무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26일 오전 예정됐던 일정을 한 차례 미뤘어요. 그래서 이제 27일 날 오후 2시경에 지금 정은경이가 직접 사전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은 시작 1시간 1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여론이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뒤로 좀 빠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지금 급작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연금 조정안을 갖다가 뜯어 고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핵심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요.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는 하우 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보면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별 지급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 중위 소득 20% 이하인 최저소득층 노인은 현재 월 35만 원 수준에서 2028년도에는 월 40만 원까지 받게 되지만 소득이 높은 일부 노인은 장기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저소득층 부부 감액 규정을 완화하고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의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이번 개편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느냐?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존 제도는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 목표 수급률을 정해두고 지급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첫째, 노인 인구가 늘면서 재정 부담이 계속 커져요. 둘째,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 비슷한 금액을 지급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개편안은요, 2014년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유지된 70% 지급 원칙을 처음으로 손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어요. 즉, 모든 노인을 넓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기초연금 본래의 목적인 노인 빈곤 완화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두고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는요, 27일 오후로 예정됐던 정은경 장관의 개편안 설명 브리핑을 시작 1시간 10분 전에 갑자기 취소했어요. 공식적인 외부적 이유로는요,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개편안 방향이 일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잡아놨냐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요, 노인 표심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막판까지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하는 상황에서 일부 노인들마저 반발을 더 크게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지율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총선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온다. 왜? 노인표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2030보다도. 그래서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개편안 발표에 대해서. 따라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개편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저 대표적인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재명의 백기투항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 추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핵심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자, 개편안 추진 상황의 핵심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강화라고 하는 정책 목표, 그리고 노인 표심이라고 하는 정책의 현실 사이에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편안의 목표는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중산층 노인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특히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 상황과 맞물려서 정부가 고령층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분석이 맞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좀 유동적이라고 보는데 사전 브리핑이 갑자기 지적된 것은 정부가 결국 정치적 반향을 고려해서 개편안 내용을 상당히 수정하고 발표 시기를
좀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일단 시간을 벌고 민심의 흐름을 한번 보자 이거죠. 따라서 최종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지만은요. 예, 하우 상방의 원칙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예,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에서 지금 이제 한 바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을 합니다. 자, 왜냐 돈 뿌리는 것은 이재명이가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 곳간이 딱딱 비어 있다고 예, 좀 추미애가 얼마나 반발이 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기초연금 그러니까 이제 어제 NBS도 최저치로 빠져. 그리고 최근에 조원시에도 최저치로 빠져. 그래서 국정 전반의 영역에서 철저히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검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모양새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 제도 요 바꾸는 이 공표하는 문제를 지금 갑자기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요 내용은 말씀을 마치고,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좀 유형하 의원이 지금 이제 유승민이가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제 유형하 의원이에요. 자,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잘 보도하고 있어요. 내가 키만이라고 그러면서 유승민은 직접 박 대통령하고 풀어라. 배신자는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하고 유영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8월 27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말이죠. 지난해 초에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초에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을 요청했는데 1년 넘게 답이 없었다. 이렇게 유승민이가 먼저 밝혔어요. 그러면서 유승민은 보수 통합을 위해서 박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유형하 의원이 바로 오늘이죠.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유형하 의원이 유승민이가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 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승민이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지금 유승민이가 얘기하고 있는 탄핵을 강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해석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민은요, 보수 진영이 탄핵 문제로 분열되어 있어 선거에서 계속 불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은요, 이 분열을 해결하고 보수가 하나로 합쳐지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을 만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보수 진영 내부의 깊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화합하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큰 강이 사람을 갈라놓듯 탄핵 문제가 보수 진영을 나누고 있으니 이 강을 함께 건너자. 이게 이제 유승민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기본 의도입니다.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유형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로 만남의 전제 조건. 그래서 지금 유형하 의원은요, 유승민이가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옳은 얘기죠. 이것은 만남을 위해서는 탄핵에 대한 입장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유형하 의원은요, 개인적인 신념으로 탄핵이 절대 정당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바로잡힐 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탄핵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유승민하고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유형하 의원이 바라고 있는데 유승민에게 씌워져 있는 배신자 이미지는 누가 씌운 것이 아니다. 대구 시민과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닌 국민과 대구 시민을 먼저 설득하라고 유승민에게 유형하가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자 역할은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김앤 핵심 인물 역할을 할 이유가 없다. 당사자들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영아 의원의 이런 생각은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나 똑같아요. 왜? 유영아 의원도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수시로 이 중요 이슈에 관해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하고 의견 조율 없이 유영아 의원 혼자서 입장을 내놓겠느냐? 아니올시다. 그래서 유영아 의원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유승민의 대화 제의에 딱 반대하고 나선 것은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논쟁이 보여주는 보수 진영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엿볼 수 있는 다른 일화가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논쟁은요, 보수 진영 내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과거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과제로 남아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처럼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덮고 통합하자는 입장과 유영아 의원처럼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우선이다 한다는 입장에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 보수 통합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유영아 의원은요, 8월 27일 날 국민의힘 연찬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한 20여 분간. 자, 그래서 이제 내부 단계를 하자. 예, 그리고 이제 안보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견을 갖고 야당을 좀, 여당을 좀 밀어붙여라. 이런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일화를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당 지도원의 이견에 대해서 부부끼리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집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예. 고 비유하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설에 참석을 두고요. 쿠데타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정 원내대표는 쿠데타의 수괴이고 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것이냐라고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석자들이 이제 웃었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유머를까지 섞어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등 이런 정치적 활동의 재개가 상당히 좀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도 연찬에서는 내부 분열이 제일 큰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본인의 지금 이 탄핵 문제와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지금 반응을 갖고 있고 이 본인의 탄핵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유승민과의 그런 화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정말로 건너야 할 강이 굉장히 넓다. 그렇게 쉽게 건너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다시 한번 요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반드시 또 배신한다는 저의 소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